직장에서, 가정에서 본인의 말투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분을 모시고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베스트셀러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의 저자인 김범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이 작가님 프로필을 보니까요. 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직장인이자 작가,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강연가 이렇게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네. 작가님 어디 가서 이렇게 본인 소개할 때 뭐라고 하세요? 제 소개는 네.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요. 네. 그리고 세 아이의 아빠고요. 아이고, 이건 특별하네요.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나면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그러겠지만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네. 시간이 나면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쓴 것들이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어떤 책을 네.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네. 들을 만큼 그렇게 말을 잘하거나 네. 말투가 좋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놀라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 아이 아빠인데 어떻게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으시고 책을 10권 정도 쓰셨죠? 네, 와. 근데 먼저 새아이 아빠죠. 그래서 네. 시간이 남을 리가 없는데요. 네. 먼저 이걸 보고 있는 아내한테 좀 죄송하다, 미안하단 말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도 보면서 네네네네. 네, 그리고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남은 시간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네. 책을 읽고 책을 쓰는 어떤 그런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네.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듣게 네. 됐는데요. 좀 창피합니다. 아유, 혹시라도 같이 시청하고 계신 다른 아버님들이 계시면 네. 좀 약간 자극받으실 것 같아요. 새아이 아빠가 10권을 썼는데 나도 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생방송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말투로 고민이신 분들 혹은 말투로 상처받으신 네. 분들 정말 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세요. 방송 끝날 때쯤에 우리 김범준 작가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또 저자 사인이 예, 아주 정성스럽게, 진하게 네. 굵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네. 지금부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네, 네. 네. 대화는 말투가 전부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삶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당신이 바뀔 차례다. 네. 네, 아시죠? 바로 그럼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책 서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네네. 제 서문에서부터 꽝 이게 왔거든요. 네네. 말투를 통해서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작가님은 이 책을 사람들이 왜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이 많이 팔린 것들에 네.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사실은 네.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가 정말 이 책을 읽어야 될 그럴 사람들이 책을 샀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상처가 아물었지만 흉터로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좋은 말투가 없을까, 좋은 말이 없을까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책을 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정말 읽어야 될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네. 아니고요. 사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말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정작 읽어야 될 분들이 많이 아닌 거 아닌가. 그리고 읽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책을 사서 읽는 거 아닌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많이 사인해서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께 진짜 사실 뭐 이게 정말 읽어야 되실 분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실걸요. 그렇습니다.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네. 도구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한마디를 했을 때 지금 뭐 선생님한테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네. 때 그 말에 어떻게 보면 토를 안 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답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걸 원하는 분들이 네.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책을 읽어야 네.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이 말투 이런 관련해 가지고 상처를 입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이렇게 좋은 말투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네. 현실에 왔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만나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네. 그런 시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작가님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강의하시고 주변 사람들 많이 변화를 시켜주셔서 네, 네. 상처를 좀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미 작가님께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강연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뭐 네, 네.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는데 이 책이 화제가 되면서 강연 요청, 뭐 인터뷰 요청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이버 라이브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기억에 남는 강연이 있으신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억에 남는 강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먼저 제가 사실 강연을 많이는 못해요. 뭐 요청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너무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저 사실 회사원이잖아요. 오늘도 연차 쓰고 왔습니다. 아까 제 연차가 다 마지막에 소진이 돼서요. 네, 네, 연차에서 한두 달에 뭐 한 번 정도 뭐 그냥 필요한 분들에게 그냥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강연 요청 오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예, 거기는 왜 저를 갖다가 원하나 이렇게 봤더니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은 여성분들이에요. 남편의 말이나 아이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네. 그런 어떤 문화센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른들 좋은 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쪽 네. 어른들. 그리고 이제 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소통이라는 게 맞아요. 기업체의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이 소통이 좀 잘 되는 어떤 그런 말들 좀 해달라 이런 경우도 네. 있고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기억에 남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군데가 어떤 데였냐면 거기는 이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네. 사실 공공기관인데 그 중에서도 참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갑 중에 갑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권위의 상징 아닙니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업들하고 네. 맺고 하는 그런 회사 공공기관이었는데 그쪽 공공기관 기관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이 말투로 모든 강의 말투에서 시작된다 네.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갖다 초빙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필요 없겠네요, 왠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미 답이 네네. 나오셨는데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근데 이제 우리 조직원들한테 좀 좋은 얘기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갔는데 이제 뭐 한 30-40명 되시는 그 조직 구성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이제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말이 한 1, 2분 정도 되는 말이 저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관계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책이 부끄러울 정도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어떻게 보면 많은 많은 회사들이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회사다.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계약을 못 맺으면 그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 영업사원 자체가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그 사람들 우리하고 계약을 못 맺으면 못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니까. 네, 뭐. 그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당신들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러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네, 저 정말 깜놀이었어요. 예. 갑 중에 갑이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네. 야, 우리 만약에 그쪽에서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의를 해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 규정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영업사원이 그것도 몰라요? 네, 이렇게 차가운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같은 그렇습니다. 것 예,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규정은 이런 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저쪽 비부서에 가가지고 한번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어떠냐. 네. 우리 영업사원들 갖다가 우리를 찾아오는 영업사원들 위해서 좀 동생 같은 마인드로 한번 대해주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네.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말투의 달인들이 생각보다 조직에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이 승진을 하셔서 오래오래 다니시면 네네네. 좀 조직 분위기도 좀 바뀌고 이러지 그럼요. 않을까 예. 그런 싶어요. 분들이 리더를 하시고 그러면요. 조직이 바뀝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제 중에 회사도 어떻게 보면 CEO, 부회장님께서 바뀌시면서 소통, 경청,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리더들이 어떤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말로는 바텀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실제로 네. 어떻게 보면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다 탑다운으로 되는데 바텀업의 어떤 얘기를 갖다가
뭐 얘기만 한다 그래도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려면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리더들, 특히 리더. 저도 리더입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 리더잖아요. 저도 사실 저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저도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네. 말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자는 네, 건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반성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공공기관의 그 높으신 분 네, 네. 이야기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어. 책에도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을. 네네네. 실명은 안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너무 훌륭한 네. 분이시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 우리 조직, 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리더분들이 많이 아마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네. 분들이 인정을 좋아질 거라고 받으시고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 분들이 네.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럼요. 바람을 살짝 가져보고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 화술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다들 필요로 하나 봐요.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네. 네. 작가님의 전작인 뭐 회사어로 네, 말하라 네, 네. 이런 책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말투에 주목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네. 이 책의 부제에도 사소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네, 밑줄을 쫙 그었는데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 바로 네. 이 사소한 습관이 말투다 네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네. 이렇게 말투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책을 쓰게 되신 계기는 뭘까요? 먼저 말이라는 건 사실 내용이에요. 네. 저희가 옳은 말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정답을 갖다 알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거를 갖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포장지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의 말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족여행을 한번 갔어요. 필리핀으로. 필리핀으로요? 네, 어디 리조트를 갔는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자꾸만 아련하게 떠오르고 가고 있는데요. 싶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좋은 데였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참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죠. 밝은 웃음 뭐 이런 건 사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 머리가 아파요. 그럼 어떤 약이 없을까 그러면은 오케이, it's okay. 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설령 찾고 나서 나와가지고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it's okay 하는 거예요. 밝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어떤 뭐 식사나 아니면 뭘 물어보거나 네. 식사를 요청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하는 특성이 있어요. 거기 뭐 전 임직원이 다 그걸 배웠나 봐요. 전부 다 딱 이러는 거예요. 엄지척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와요. 네. 와가지고 식사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맛있어요. It's good 그러면요. 네. 그럼 그 사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타월을 요청해요. 수영 타월 요청했을 때 수영 타월 받아가지고 네. 제가 받아가지고 땡큐 그러면은 이러는 거예요. 엄지척을요. 네. 근데 그 엄지척하고 있지 오케이란 말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만으로도 제가 대접받고 있다는 걸 네. 느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는데 저 사실 리조트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사실 활동적이어서 네, 뭘 네. 보고 다니고 먹고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지 리조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쉬고 싶죠. 네, 그런데 요번에 리조트를 갔다 와가지고 느낀 네. 게 뭐냐면요. 이게 여행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행하다라는 어떤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절받다. 네, 친절을 받은 것 같아요. 친절 네.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여행을 갔다 온 그 보람이 네.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속으로는 네.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친절하다고 믿고 싶은데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 밖으로 나오는 어떤 표정이나 행동들이 네.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마음을 갖다가 녹이는 어떤 그런 활력소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도 좀 활용해 보고 싶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말투의 네. 말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항상 보면은 뭐 우리가 스마일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피바이러스 뭐 이런 그럼요. 예, 사람들이 예. 있잖아요. 네네네. 뭐 회사나 조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분들 항상 웃고 계시고요. 네네네. 보면 그냥 기분 좋아요. 네네, 한번 그렇습니다. 부딪혀도. 예.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힘을 얻고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참 창피한데 제가 조직에서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만나서 이렇게 네. 쭉 같이 타고 갈 때 잘 몰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뭐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분이 네, 말투의 이렇게 달인입니다. 하는데. 예.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냥 핸드폰 네. 보거든요. 민망해서. 설령 아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 좀 민망해요. 눈인사만 하죠. 이렇게. 눈인사도 잘해야 되는데 전 좀 못해요. 그래요? 그걸 좀 고쳐야 됩니다. 저도 네, 어떻게 네. 하면은
뭐 처음에 뭐 말씀을 살짝 드리다가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네. 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떤 반성문 같은 것들이에요. 제 얘기도 상당히 많고요. 네. 저도 이제 조금씩 네. 그동안 지금까지는 말을 잘 못하고 말투를 잘 사용을 못했지만 가능하면 좋은 말투를 좀 사용하겠다는 네. 그런 어떤 반성문이라고 봐주시면 좀 고맙겠다.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네. 반성문이라고 또 커밍아웃을 네, 해주시고. 네,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요. 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얼굴들, 특정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아이, 그분이 이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네. 혹시 작가님은 책을 쓰면서 염두에 둔 독자가 있는지, 네.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아니면 읽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하시면서 쓰셨는지 궁금해요. 그 영화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좋은 놈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나쁜 놈하고 이상한 놈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 나쁜 네. 놈하고 이상한 놈은 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예요, 저. 예. 아, 본인. 예, 제가 조직에서 말을 잘 못하고 말투를 잘 활용을 못했고요. 네. 제가 가장 가까운 가정, 지금 아내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들하고. 참 미안합니다. 뭐 미안한 마음 많이 들고요. 네. 말을 잘 못해요. 말투도 잘 사용을 못하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책을 썼어요. 네. 우리 사실 조직이나 아니면은 그쵸,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말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일을 갖다 후배 사원이 못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넌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해? 초등학생이니? 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흔히 듣는 말이라서 뭐 그게 이렇게 그런가요? 뜻깔이 나쁘다 그게 이런 생각도 흔히, 안 예. 든다는 게 참 슬프죠. 근데 앞으로는 네. 그게 흔히 듣는 말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처가요. 네. 말로 인한 상처는요. 그거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나중에 흉터로 남아요. 너무나 잘 보이는 흉터로 남거든요. 그런 말들 제가 많이 하지 않았었나. 요즘에는 사실은 조직이나 이런 데서도 남녀 성적인 어떤 그 네. 관계 문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화 문제 있어서 네, 네.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성희롱 이런 문제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남자 뭐 부장님,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제가 그랬다고요. 참 죄송한데 제가 우리 후배 사원 여성 사원 뭐 대리나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너 남친 있니? 너 결혼 안 하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네. 너무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여 정말 이건 사생활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면서 그냥 취미 심심풀이 땅콩처럼 얘기하는 어떤 이런 자세들. 약간 친한 예. 척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제가 머리에 좀 떠올린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말 하나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서 조직의 리더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사기를 떨어뜨린 분들 많아요. 그뿐인가요? 아이들 갖고 있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네. 좀 한번 글을 좀 정리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아,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말수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제가 그동안 말을 갖다가 쏟아내는 어떤 이 말들이 어딘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네. 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좀 이제 좀 노력을 하면서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책을 네. 써가면서 노력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뭐 반성하시고 괜히 다짐하시고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제가 왜 이러죠 오늘? 아, 예. 감동의 쓰나미와 네네. 막 이렇게 네, 아닙니다. 반성문을 네. 정말 반성문을 쓰셨나 봐요. 네네네. 이 책을. 그래서 더 읽으면서 이제 공감도 되고 네네. 좀 되게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아, 네, 느낌이 고맙습니다. 있나 봐요. 네, 네, 네. 작가님이 직접 이제 아주 절실하게 반성하면서 네. 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해 볼 그러시죠. 텐데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뜬금없나요? 여태껏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네. 보통 꽃을 보면요, 꽃에서는 그 향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배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같은 말 비슷한 말 다시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냉정하고 네. 배려하지 못하고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말투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누군가가 저한테 말투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말투에 대한 얘기를 써달라고 했을 때 제 네. 말투를 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잘못한 말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말이 옳은 말인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네. 제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상대방한테, 만약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내 말이 아무리 옳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이런 말들, 네. 그런 말투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책을 쓰면서는 옳은 말이 아니라 가능하면 네. 좋은 말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써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입 바른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입 바른 말을 굉장히 냉정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소적인 게요. 책에 사실 살짝 느껴져요. 느껴져요? 어떡하죠? 네. 아, 예, 저는 예. 읽으면서 이분 약간 네, 깐깐하신 분이고 살짝 아니 본인이 그런 이야기 또 많이 하시잖아요. 책에. 그렇죠. 예. 옳은 말을 이렇게 네. 하는, 옳은 말하고 좋은 말은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옳은 말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 딸이에요. 그러면은 야, 너 좀 지금 네. 숙제 좀 하고 TV 보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아이는 그러겠죠. 보통 그런 거예요. 아이가 네 아빠 저는 숙제하고 TV 보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TV 보고 나서. 그렇죠. TV 보고 나서 책을 보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러면 보통 우리 아빠들,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은 뭐한 짓이야 이게. 씨. 아빠 얘기하면 똑바로 해야지. 무서웠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한테요?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쵸. 먼저 TV를 보지 않고 책을 공부를 할 하고 먼저 나서 하고 나서. 하는 게 옳은 말이지만 그게 좋은 말투는 아니거든요. 아이와의 소통을 네. 가로지르는 말투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좀 고치려고 사실 이 네. 책을 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말투.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투가 말투를 네, 표현하는지. 중요하죠. 네. 같은 말이라도 정말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다정스럽게. 제가 그걸 지금 잘 그렇게 하고 못하겠더라고요. 계시죠? 지금 네, 지금요. 노력하고 계시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다짐. 또 다짐. 오늘 다짐만 하다. 네. 공약 너무 많아요. 네네네. 네. 아내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내님이 보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밑줄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뭐 EBS 명화극장에서 예, 예, 예. 이 영화를 하는 거 봤는데 마이 페어 레이디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못 오드리 헵번 봤습니다. 나오는 영화인데 거리를 떠도는 하층 계급의 오드리 헵번에게 우아한 말투를 이렇게 가르쳐서 귀부인으로 네네네. 상류사회에 이렇게 데뷔시키는 뭐 이런 영화였어요. 언어학자인 사람들이 뭐 네. 그런 얘기였는데 네. 말투만 바꿔도 사실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런 카피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말투 하나가 곧 이미지를 만들고 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혹은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진짜 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가르는 중요한 한 끗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말투만으로 호감형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 이걸 네.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게임 중독 뭐 이런 게 걸린 네. 친구예요. 엄마가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상담사를 데리고 간 거죠. 상담하는 곳에. 그럼 그 아이는 이미 그 상담소에 끌려가는 순간부터 네. 속된 말로 이제 개처럼 끌려가는 거죠. 네. 이미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고요. 들어가서 상담사하고는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상담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 영철아, 너 잘 안녕? 나는 상담사 선생님이야. 네. 그럼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네. 네, 그냥 네. 네, 그렇죠. 그럼 그 반항적으로. 상담 선생님 그러겠죠. 네. 네. 그래. 뭐 게임 때문에 엄마 걱정이 많으신데. 그럼 네, 뭐 그런가 봐요, 엄마. 뭐 그런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럼 이제 상담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 몇 시간 하니? 하루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3시간 정도 하나요? 그랬더니 그 상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3시간?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 그거 가지고 엄마가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상한 거죠. 네. 우리 엄마는 10분만 게임기를 붙잡고 있어도 난리를 치는데 이 선생님은 3시간? 이건 그 별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풀려져 버린 네,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담 기법에서는 반대편에 서지 않기라는 말을 하거든요. 누군가 대화할 때 네.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 행동하고 있는 것의 반대편에 서지 않는 네.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좀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그건 3시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고2가 되는데 3시간이면 좀 많은 거죠. 이러면서 사실은 대화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도
반대편에 서지 않는 대화하는 상대방과 반대편에 서지 않는 말투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최근에 요거는 이제 제가 겪은 건 아니고 또 네. 이제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본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재밌는 얘기여가지고 한 연예인이 있었대요. 근데 네. 그 연예인이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상처가 받는 말을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악플도 있고 네, 뭐 댓글도 있고 많죠. 여러 가지.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대요. 당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때 이제 그분이 화가 나니까 전화를 막 돌린 거예요.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네.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 받는 친구들의 응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대요. 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짜증나 죽겠어. 막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한 명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아닙니다. 이럴 거? 남자들, 그 남자의 세계를 잘 모르세요. 남자들은 보통 이럽니다. 아, 나 이런 일 있었어. 그랬더니 네. 그 친구가 한 명은 아, 당구 칠래, 우리? 힘들지? 당구나 칠래? 네. 아, 얘기가 A, B 이렇게 그렇죠. 탁 예. 튀어서 F로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네. 야, 힘들어. 그랬더니 야, 그래, 우리 술이나 마시자. 우리 술이나. 들어줄 네. 줄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사실 들어준다는 그 개념 자체가 쉽지 네. 않거든요. 전혀 우리가 뭐 경청하지만 듣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자기하고 오랫동안 일을 했던 코디 여성분한테 네. 전화했대요. 그랬더니 코디 여성분이 전화를 받다가 이러는 거죠. 전화를 받고 나서 네. 이런 게 느껴졌대요. 네. 전화기를 옆에서 동동하면서 네. 이것들이 우리 오빠한테 말이지 어떻게 하길래 이게 진짜 장난이. 근데 그게 귀에 든 전화기로 살짝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확 다 풀렸대요. 그런 걸 보면 네. 말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엇인가 그 남자들은 답을 정해준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면 돼. 네. 우리 당구나 치면 돼. 답을 네. 정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말투 그런 네. 말투를 갖다가 보여주기만 해도 어떻게 네. 보면은 세상이 좀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을까. 네. 사실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쇼킹한 게요. 네. 남자분들은 왜 그 대화 자체가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렇죠. 아니라 나는 지금 아픈데, 제3의 네, 이야기를 마음이 또. 아픈데 누군가의 말 때문에 네.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술 마시자, 당구 치자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 말 듣고 저도 사실은 빵 터졌는데 네. 정말 미안하게. 그 남자들의 대화인가요? 남자들이 저였어요, 사실은요. 저도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네. 힘든 고치겠습니다. 일 그것도. 있어 이러면 네. 이제 네. 아니 그럼 술이나 마시자. 네네네. 우리 술 잘 됐다. 우리 술이나 마시자. 뭐 이렇게 아니 뭔가 얘기하거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나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딴 얘기 하겠죠. 술 마시면 또 딴 얘기 하나요? 그렇죠. 뭐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남자들은요. 네. 진짜 네. 기본부터 가르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남자분들이 특히 맞습니다. 더. 아, 참.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 책에서 제가 또 마음에 또 하나 네. 와닿았던 문구가 있는데요. 네. 말투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하다라는 꼭지 제목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예. 예, 예. 말투에 이제 메이크업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뭐 뽀샵도 많이 하시고 요즘 그러지만 말투에다 메이크업 하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메이크업 한다는 거는 사실은요, 말투에 메이크업 한다는 거는 일종의 예의라고 봅니다. 저 오늘 여기 오려고 네. 사실은 어제 팩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비비크림 사가지고 지금 비비크림 아유. 발랐거든요. 그 예의잖아요. 네, 네. 예, 제가 시커멓게 지난주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러 갔다 와서 시커멓게 타 있어요. 그래서 발라주는 건 예의예요. 근데 그거를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이렇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말투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해요. 그 사례를 갖다가 한 두세 개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가 겪은 겁니다. 전부 다. 네네.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약간 살짝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회사원이니까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점심 못 먹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서비스센터에 갔어요. 여름날이었는데요. 그게 한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더운 여름날에서 비도 막 오고 막 그래서 습기고 탔는데 그럼 짜증이 나나요? 안 나나요? 짜증 나죠. 이미 짜증 엄청 저는 이 나죠. 핸드폰을 들고 네. 이미 짜증이 난 상태로 그 네, 네. 서비스센터로 가는 겁니다. 갔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대기표를 받으래요. 그 대기표 눌렀더니 뭐 10분을 기다리래요. 그럼 이제 화가 더 나 있죠. 화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진짜. 10분 기다렸더니 이제 제 번호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갔는데 서비스센터 직원이 보통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여기서 이제 걸어오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센터 직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요. 아, 그쵸. 오실 때까지. 아닙니다. 일어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네. 이렇게 제 앞으로 와요. 근데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힘든데.
오. 아. 제가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제 사실은 여기까지 와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와. 말 한마디, 그리고 그 행동 네. 한마디에, 그 행동 하나에 제가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 너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정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이미 감동, 저는 이미 다 네. 수리가 된 거예요. 수리 못 받아도 돼. 그게 바로 메이크업 말투가 아닌가. 심지어는 그분이 나중에 끝났어요. 모두 끝나면은 잘 네, 고쳐졌으면 네, 네. 됐잖아요. 나와가지고 자기 명함을 또 주시는 거예요. 명함을 주시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를 네.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 나와요 또. 따라 나와가지고 계산한테가 따라 나와가지고 네. 인사를 하는데 물론 그런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모든 네. 어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또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서 그런 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하면 또 그 요구를 문제도 하면 안 있지만 되죠. 네. 어쨌거나 그런 네. 어떤 행동 그리고 메이크업을 통해 가지고 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충분히 녹일 수 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전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대전 그 KTX 이제 타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 가가지고 이제 꿀물이 갑자기 생각나서 무슨 편의점이 있어서 꿀물 네. 하나 사가지고 들고 나와서 막 있는데 딱 났어요 꿀물이. 네네. 근데 그 계시는 젊은 남자분이 뭐 힘드시나 봐요 꿀물 드시게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짜증이 네. 났어서 뭐야? 뭐 이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힘이 드네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돈을 네. 내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는데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여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맛있게 여행하라는 말이 제 등 뒤에 네.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고맙고 편하고 그런 말이었어요. 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그냥 안녕히 가세요도 아니고 맛있게, 전 여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행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해주시나. 다시 들어가서 계란 2개를 더 샀습니다, 제가. 네. 네. 메이크업 말도. 네.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네. 하나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다 말씀드릴게요. 하죠, 뭐. 예, 이거 네. 좋은 사례예요. 하나는 제가 또 백화점 푸드코트 매장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때 혼자 갔습니다. 멍게 비빔밥을 시켰어요. 네. 근데 멍게 시키면 좋아요. 그래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여성분 2분이 와가지고 멍게 비빔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멍게 비빔밥, 한 분이 무슨 뭐 회초밥 시켰을 거예요. 근데 저분한테 먼저 나가는 거야 멍게 비빔밥이. 순서가. 우리 그런 거 절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제 부글부글 그거 하죠. 나오는 순간 이미 저 또 이제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빡빡빡 올라가요. 네. 올라가면 근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 죄송한데 주방장이 있으시길래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좀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라는 착각했어요. 뭐. 네, 이렇게. 보통 그 정도로 생각을 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바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 제가 멍게 2배로 올려드릴게요. 멍게 2배라는 말에 제가 그냥 녹았어요.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지금 3가지 예를 드렸어요.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더운데 이 말씀 드리는 거. 네. 맛있는 여행하세요? 네. 아니면 멍게 2배로 올려드릴게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배울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말투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도 그런 말투를 좀 더 개선하고 배우기 위해서 네. 노력하려고 앞으로 좀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막 들으면서 이렇게 사례를 얘기해 주시니까요. 네네. 뭐, 이게 어떤 대사 같기도 하고, 다이얼로그잖아요, 일종의. 그 멍게 2배는 정말 이런 걸 짱이었어요, 정말 진짜. 적어놔야 진짜 될 것 최고, 같아요. 이거였습니다. 이거 진짜 적어놔야 엄지척. 될 네.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맞게 네. 이렇게. 네네네. 이럴 땐 이렇게. 케이스, 이런 케이스.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 세 네. 분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말투에 대해서 고민을 네. 많이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고객 서비스의 달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도 워낙 마음이 다정하신 분들일 거란 생각도 그럼요. 드네요. 그리고 끝없는 네. 노력을 하셨겠죠. 네. 자기가 말투를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어떤 말로 고객을 갖다 상대하겠다는 말. 저도 참 부끄럽네요. 이런 말 하면서도. 제가 좀 못하고 있어서요. 네. 저도 자꾸 네. 같이 반성하게 돼요. 이제 우리 저도. 반성하면서 네, 끝내요. 저도 사실 뭐 말로 이렇게 네. 먹고 사는 직업이긴 한데 네. 일상에서도 이렇게 항상 다정하고 뭐 항상 이렇게 상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서 네네. 좀 막 반성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속으로 네, 속으로 네, 하고 네. 있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요. 이제 네. 앞으로 내 안에 뭔가 이런 더
더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쌓아야지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없는 게 예. 나오진 않잖아요. 없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좀 배우고요, 공부하고 네. 이 무슨 사물이나 사람들하고 맞아요. 대할 때도 좀 이렇게 좀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면요, 좋은 네. 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같이 네. 노력을 하기로 하고. 네네네.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비슷한 생각들을 했는데 네. 역시 독자들도 그런 리뷰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사 혹은 부하 직원 책상에 이 책을 슬쩍 올려놓고 싶다, 뭐 네. 이런 내용. 네. 특정인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읽히고 싶었다, 뭐 이런 리뷰들이 정말 많았는데 네네. 아마도 직장인들이 주 독자층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의 호감형, 비호감형 말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네. 아, 바로 이거였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직장의 말투로 넘어가면 네. 이거 2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뭐 4시 35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힘들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키포인트. 네네. 네. 키포인트로 한두 개만. 키 오브 키. 네, 그 조직 생활의 키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참고로 아까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도요. 이 책을 우리 부장님 책상에 놓고 싶다가 아니라고요. 네. 우리 부장님 얼굴에 던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해야죠. 순화해서 네, 올리셨죠, 네, 리뷰는. 먼저,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뭐 부장 직급에 있는 뭐 책임이라는 어떤 직급에 있는데요. 그런 말 들으면서 좀 반성을 좀 하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직장 내 호감형 말투, 특히 이제 리더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배운 게 아니고요. 제가 뭐 특출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가 모시는 어떤 네. 부문장님이나 우리 부회장님이 CEO나 이런 분들한테 들은 건데, 요즘 우리 그 리더분들은 그런 걸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부문장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가능하면 질문을 많이 하래요. 질문을. 네. 질문하는 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저도 사실 인터뷰 많이 하면서 질문하는데 네. 그 질문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좋은 질문을 특히 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저희 부문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참 이렇게 좀 감동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는데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전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려면 보통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그 매출 다 되니? 너 그 성과 다 냈니? 뭐 이런 게 질문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지금 어디까지 거야? 한 거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네, 질문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네. 현장에 있는 우리 부하 직원들이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다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네.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갖다가 네. 우리 사업에 반영하는 게 진짜 질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도 질문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어떤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는 질문보다는 네. 제가 답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참 이제 그런 걸 보면 제가 질문을 잘하는 그런 어떤 리더가 좀 되는 게 어떨까 하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다짐.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상사분들이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또 있습니다.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호감의 말도 비호감 말투를 또 한 2개 정도 네.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KR이라고 그러죠. KR. KR. 예. 네. 까라면 까라. 네, 이 말투입니다. 예. 그리고 네, 또 네. 하나 있습니다. SK 말투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예, 그건 뭐 어디 통신사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 아니고요. 혹시 시키는 맞습니다. 거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말투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 조직의 리더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런 걸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보통은 까라면 까나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말투를 네. 배우고 보고 어떻게 보면 자라온 세대예요. 사실 제가 정말 신입사원 때부터 그렇게 옛날 더 무서웠거든요. 우리 보고 선배들. 듣고 습득하는 이것들을 똑바로 해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통의 시대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진짜 우리 최고의 리더들은 지금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을 하고 현장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해주는 네.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성공을 못했거든요. 네,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에서는 그냥 평범한 어떤 직원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반성해보면, 제가 굉장히 좀 투덜이었어요. 매사에 불만이 많고요. 네. 부정적인 의견을 갖다 다는 걸 취미로 하고요. 네, 그런 투덜이었습니다. 그게 자신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조직과 조직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잘 못했거든요. 가능하면 조직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좀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능하면 조직에서는 의문사가 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의문사가 되지 말라. 네, 퀘스처너블이 되면 안 됩니다. 조직에서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 잘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얘기를 갖다가 윗분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는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성과가 나더라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투죠.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에서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투, 이런 말투를 잘 사용하는 게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것도 있었잖아요. 책에 보면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투 이런 것들. 상대방한테요. 제 말이 들리게 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가 내 말에 귀 기울여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상대방이 기쁘게. 두 번째는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흥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다도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기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말투를 해주는 거는요. 조직 구성원의 예의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참 못했어요. 또 제 얘기로 돌아오네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는데요. 그게 또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알기만 해도 그게 어딘가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댓글이만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꼭 해야죠. 노네임님께서 작가님 훈남이시네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저 오늘 이렇게 비비크림 바르고 와가지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민망해요. 네. 로즈데일 영님께서 결혼 준비 중인데 예비 신랑한테 상처받아서 이 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면서 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남기셨고, 진짜 예비 신랑한테 상처 받으셨군요. 이때 결혼 준비 때 다들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요? 결혼 준비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 남자분 저한테 연락 좀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 책을 주면서 작가님이 연락하래. 이렇게. 네네, 진짜 연락하면 제가 한마디 제가 커피 사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분 저한테 로즈데일 영님, 로즈님 적겠습니다. 꼭 작가님께 적겠습니다. 신랑 예비 신랑분 연락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울산 34세 GT 훈남님. 이분 재밌네요. 방송 보다 보니까 말의 신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남기셨어요. 맞습니다.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도 말 더 잘하라는 얘기. 아니, 그 독일 격언인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니까 나한테 말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말이라는 게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누군가에 상처 주는 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격려하고 기뻐해주고 그런 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분 진짜 잘 듣고 계신 거네요. 방송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말의 신중함을 더 느끼셨다면 우리 울산 34세 GT 훈남님은 더 훈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훈남계 대표, GT계의 훈남, 대표 훈남이 되시길 바라고요. 후추님이세요. 후추님은 사람이 항상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을 틀어 막을까요? 나쁜 말이 나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쁜 말이 나오는데 참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분이고요. 누군지 몰라도요. 후추님 대단하시고요. 정말 그게 나쁜 말이 나온다. 그게 버릇이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욕설을 쓴다.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없어 보이시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스님께서 강연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기 충격기를 하나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욕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자기 몸을 지지면 된다. 그게 3번 지지면 다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말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칠고 냉정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따뜻하고 다정하고 달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말들을 사실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들은 적도 별로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내려면 정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충격기를 하든지 네. 아니면 정말 이런 책들을 갖다 많이 읽으시면서 하나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든지 그런 방법밖에 네. 없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멀리 가긴 하지만 진짜 숲에 가보시면 네. 자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도 막 정화되고 네네. 이러면 말도 예뻐질 것 같고 그것도 정서적으로 뭔가 네, 좀 네, 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지는 건 좀 너무 장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세 번을 지져야 되다니. 네, 아유, 네. 근데 하지만 본인이 너무 그게 이제 심각하거나 네네. 남들에게 너무 나쁜 말을 하고 뭐 상처를 줄 것 같으면은 그런 충격요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쓰면 안 되죠, 사실은. 이거 진짜로야. 진짜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라 충격기를 하다가 쓰는 누구 게 이렇게 아니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아니, 거예요. 저기 충격기 쓰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네. 자신만의 충격적인 뭐 뭔가를 뭐 이렇게 벌금 같은 것도 괜찮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벌금도 좋죠. 네. 저도 네. 제가 그걸 해야겠네요. 제가 아이들한테 거짓말 할 때 앞으로 그래야겠습니다. 우리 네.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야겠네요. 거짓말 할 때 10,000원씩 주겠다. 네. 그걸 갖다 나한테 신고해라. 아내님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 무덤을 파는 것 같네요. 네. 4시 45분에 하셨던 말씀 네, 체크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네. 아까 저희가 댓글 소개해드리기 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네. 예, 직장인들, 호감형, 비호감형 말투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사실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친구 사이나 그럼, 가족 네. 사이, 뭐 가족 관계,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맞죠. 말투는 정말 관계를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한 말투가 있다면, 그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사례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좋더라고요. 네. 네, 설명 좀. 제가 소설 최근에 한 2달 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뭐 네. 이름도 어려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예.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이거 쓰면서 읽어야 되더라고요. 누구누구 나오는지. 재미없습니다. 네, 재미없고요, 솔직히. 저는 재미없었어요. 네. 근데 위대한 힘들어요. 책이죠. 힘들어요. 굉장히 좋은 네. 책인데요. 그 책의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적어갖고 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훌륭한 추억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훌륭한 추억이 단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남아있다면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요. 전 이 말에 굉장히 좀 동감을 해요. 사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뭐 책을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들 위한 자녀 양육서예요. 아빠하고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하고 뭐 네.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첫째 아들도 전부 다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셋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셋째 아들이 그 네. 얘기를 하는 거,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뭐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믿음의 말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맨날 얘기하실 때 우리 범준을 믿는다.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 아들을 믿는다. 네. 신뢰한다. 내가 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나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도 저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어떤 지침돌, 지침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책도 쓰고 뭐 폼 잡고 있지만 사실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나쁜 네. 짓이나 나쁜 길로 넘어가서도 다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았어요. 내가 나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하다가도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다 믿고 해줬던 그 말 한마디가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렇죠. 우리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도 부하들한테 네. 단 하나의 훌륭한 추억이라도 될 수 있는 말투를 갖다가 말을 해주는 것들. 그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네. 그걸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좋은 일인데요. 이거는 네. 일상에서 누군가한테 정말 좋은 어떤 이미지를 받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누군가 기뻐하는 일 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기뻐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슬픈 일이 있으면요, 그거 슬퍼해주는 건 잘해요. 공감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주고 공감해주고 되게 쉬우는데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 기쁜 일, 특히 그게 동료나 상사나 아니면 후배들이 기쁜 일 있을 때 정말 기뻐해 주는 진심으로. 건 그건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네.
누군가 기쁜 일 있을 때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진심으로 웃어주고 정말 그런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말투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진심으로가 중요하죠. 진심으로 네. 겉으로는 아 그래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네. 마음속에서는 이런 그렇죠. 느낌. 네, 대부분이 그렇죠. 네, 네, 네. 약간 여운이 네, 남는. 네, 네. 저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네, 와 네. 닿았는데요. 이제 네. 뭐 특히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뭐 엄마들이나 네. 아니면 예비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자녀들에게 그런 정말 그 믿음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이 긴 시간 동안 계속 그 말 하나에 의지해서 지금 네, 올바른 네, 길을 네, 걷고 네, 네. 계시니까. 올바른 길을 갑니다. 아니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살짝, 궤도를 네, 살짝, 벗어났다가도 네, 다시 돌아오기 하는 어떤 네. 정말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단 하나의 네, 단 하나의 그 말이 하나가. 말이었던 네, 거죠. 네. 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난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 말을 해야지라고 네, 오늘 머릿속에 좋은 말 많이 해주시죠. 많이 네, 진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네. 하루에 한 마디씩만 해도 진짜 좋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그럼 뭐 정말 진짜 성인이시죠, 성인 그런 쉽지는 분들. 않죠. 쉽지는 않아요. 네. 이제 남녀 관계 뭐 데이트 코칭은 아니지만 네네.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소개팅 자리에서 첫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말투잖아요. 네네. 사실 뭐 첫인상은 외모 뭐 이런 거지만 말투는 다음 만남까지 이어지게 하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만나서 얘기를 좀 대화를 네. 나누고 싶다 이런 네네. 거, 이 말투인데요. 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는 말투가 정말 중요해요. 네. 뭐 사소한 말이나 혹은 말투 하나로 인해서 다툼, 갈등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헤어지기도 하고 네. 그 말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시니까 뭔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남녀 관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투가 있다면 지금 얘기를 몇 가지 해주시죠.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네. 이건 제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여성, 제가 남자니까요. 네. 여성분들은 뭐 남성분들하고 얘기할 때요. 우쭈쭈만 잘해도 됩니다. 우쭈쭈요? 우쭈쭈쭈쭈. 예, 이거만 잘하셔야 이렇게? 됩니다. 예. 남자는 그냥 이렇게 네. 독려하고 격려하고 칭찬만 잘해줘도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그래도 예. 충분합니다. 사실 그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네. 거꾸로 반대의 얘기는요.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누군가 비교하는 말, 뭐 아이들한테도 그런 건 하면 안 되지만 네. 특히 남성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추석이 다가왔네요. 네. 추석 때 가지고 보통 남자들도 뭐 명절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네, 많이 네. 앓는다 그러는데 남자들도 많이 알아요. 남자분들요? 예, 그럼요. 친척들 편하게 그냥 가서 주무시고 막 이렇게 주무기- 누워 예. 있고 뭐 TV 보시고. 귀는요 밖에 네. 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건 예민한 사람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둔한 다 듣고 남자들은 있습니다. 뭐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네. 아내가 자고 있는 날 깨웁니다. 저를 깨워요. 그래가지고 막 깨워가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 뭐야 우리 동선에는 뭐 집 30대로 이사 가나 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네. 사실은 남성들은 서열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지를 잘 못해요. 물론 참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삭힙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열 의식을 조장하는 말 대신 네. 좋은 말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냥. 우쭈쭈 위주로. 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여성을 대할 때 어떻게 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첫 아, 번째는 이건 진짜 밤새야 되지 않나요? 네, 밤새야 되는데 밤새야 짧게 되는데. 1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남성분이 여성하고 얘기할 때 좀 고수가 되려면요 듣기만 네. 잘하면 돼요. 듣기. 네. 여성이 얘기하는 걸 들을 줄만 알아도요 네. 됩니다. 보통 이 듣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한 97%가 돼요. 맞아요. 네, 100명 중에 한 네. 97명이 들을 줄을 모릅니다. 왜요? 그냥 자기 말을 갖다 뱉어내기 위해서 들을 시간이 없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초고수가 되고 싶으시면 여성분하고 얘기하실 때 초고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네. 피드백만 잘해주셔도 돼요. 피드백만. 네,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이거만 해주셔도 됩니다. 아. 네, 그거만 해주셔도 네. 돼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것조차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마지막입니다. 초초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액션 해주시면 됩니다. 방청객 모드가 네. 되나요? 가끔요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네. 뭐 준아 아빠 나 혹시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왜 모르세요? 아 진짜 모르겠어. 아침에 보고 나가셨잖아요. 몰라 모르는데 그럼 알고 보면 예를 네. 들어서 머리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하고 온 거야. 근데 네.
그러면 그때 우리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 보니까 그래요. 많이 어려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네, 네. 리액션 해주시면 초초고수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일단 듣지도 못하고요. 네. 그리고 피드백도 못하고요. 도 못하고요. 네, 이런 얘기는 더 못합니다. 대부분 남자들 네. 피드백이나 리액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 했어. 머리 했는데 어때?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거 얼마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시더 다음으로. 네. 죄송하다고요. 속상하네요. 네, 넘어가시자고요. 네, 네. 아까 그 결혼 준비 중인 분 계셨잖아요. 네. 예비 신랑한테 상처 많이 받으신다고. 네. 그 왜 웨딩드레스 고르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남자분들은 무조건 예뻐라고 해야죠. 네. 그 해야 되거든요. 네,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까 입은 게 나 아니면 지금이나 세 번째가 나 네 번째가 나. 네네. 그러면 뭐 아무도 하나를 모른다면서요. 그럼요. 아무도 그냥- 모르니까요. 하나를 그냥 저 지정해서 네. 그래 그게 훨씬 뭐 어려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훨씬 예뻐 보인다든지 아니어도 그냥 예, 얘기 딱 그렇게 얘기를 확신해가지고.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아는 남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냥 다 하얀 옷이었대요. 네.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얀 옷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러는데 네. 뭐 그냥 사실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로서 여자분들은. 사실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네. 해주는 게 그러니까요. 가정생활의 예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이 그럼요. 메이크업 말투. 메이크업 말투.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네. 여기 보니까요. 또 카이님께서 매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저 하셨어요. 연차가 못 써가지고 이제 안 됩니다. 연차가 다 소진이 주말에 할까요? 아니, 매주 뭐. 주말에는 가족과 저는 놀아야 매주- 되기 때문에 안 할래요. 더 매주 이상. 하고 싶다고 네. 매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것도 있었고 추위타는 엘사 네. 아니 엘사는 겨울왕국에서 네, 겨울왕국. 네, 그러니까요. 그분 튀어나오셨나 봐요. 네. 그분인데 추위를 타시면 어떡하지? 오늘 아침에 사소한 일로 동생과 싸웠는데 잘 풀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잘 풀 수 있는 방법. 먼저 말을 꺼내야 되나요? 동생한테? 너무 쉽게 사과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요. 네. 사과하는 법도 이 책에 있죠. 참 타이밍이 사과하는 중요하다. 것도 네. 사과하는 것도 좀 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뭐 아니면 하루 정도 이렇게 해서 대신 이렇게 미안한 표정 네. 지으면서 하루 정도 있으시다가 무시당한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네? 무시당한다는 상대방. 왜 사과를 안 하지? 잘못해놓고 왜 저러고 있지? 그래도 조금은 그 네. 화가 난 그것들이 풀어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기다리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보다는 네. 좀 시간을 두시고 그 다음에는 먼저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커피 한잔 하자, 아니면 뭐 맥주 한잔 하자 이러면서 편하게 풀어 나가시는 게 어떨까. 그게 싸운 장소가 만약에 집안 안방이라 그러면 네. 절대 그 집안 안방에서 그렇게 해결하지 마시고요. 장소를 네, 바꿔서. 그렇습니다. 장소를 좀 바꿔가지고 네. 얘기 한번 하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작가님 책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네, 네. 영업사원들이 네, 뭐 네, 이렇게 네, 할 때는 네.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네, 네. 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 이런 네, 것들 그렇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이야기 많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하는 분은 책을 읽으시면 되겠죠.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네. 시작되거든요. 네, 네. 네, 네. 직장 생활 벌써 18년째시라고 그것도 영업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지금. 네.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노하우도 꽤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니까 뭔가 우리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좀 어색한 사이에 벽을 허물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이 사실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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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뭐 처음 만나서 어색한 사이 그 벽을 험는 방법 그런 거 없고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참고로 저도 직장 생활을 사실은 한 20년이 좀 넘었고요. 지금 네. 이제 영업사원만 한 18년 18년 정도를 정도. 했는데요. 네. 지금도 고객과 만날 때는요. 네. 그게 시간이 1분이 됐던 2분이 됐던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네. 누군가 만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얻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역할인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성과나 이런 건데요. 네. 그것들하고 연관된 고객을 만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객하고 얘기할 때는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네. 그리고 고객의 마음 입장에서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절대 건방을 떨지 말고 고객 앞에서는 절대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많더라도 절대 네. 그런 걸 틀면 안 되고요. 그런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굳이 만약에 팁을 원한다면 원해요. 원한다면 원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고객은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 미래하고 똑같아요. 고객은 영업사원 미래예요. 저희가 미래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고객이
말하는 것은 옳든 옳지 않든 네. 우리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고객하고 함부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걸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객은 영업사원의 미래다. 미래입니다. 우리의 그럼요. 미래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어색한 네. 사람, 뭐 처음 만난 사람과 꼭 네. 고객이 아니더라도 네네. 이 사람이 혹시 나의 미래와 관련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그럼 그래야 돼요. 그 예의입니다. 네. 영업사원이 그쵸, 서로의 고객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아까도 보면은 그 상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질문 잘하려면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상대방에 대해 관심 네, 잘 그렇습니다. 듣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갖추면 좋을 그런 네. 말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투에 대해서 네. 알아보려고 해요. 네, 네. 사실 어쩌면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는데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투가 있다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만 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나 봐요. 암에 걸리셨어요. 네. 네, 예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는 분이. 근데 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중학교 뭐 2학년 때가 돌아가셨대요. 이제 올해 한 2, 3년 지나가지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네. 자기가 어머니하고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았는데 네.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암에 말기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으니까 말기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랬을 때 이제 식사를 하면요. 네. 혹시 뭐 주변에 암 환자가 있으면 뭐 아실 수 있는데 이걸 많이 합니다. 아. 그저 구역질 많이 해요. 네. 모든 게 막 냄새를 못 맡으신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밥을 먹다가 엄마가 구역질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엄마 더럽게 진짜 뭐야. 아, 네. 그리고 어머니가 한 3개월 네.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우. 네. 그 자신의 말이 아직도 어머니의 어떤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스스로에게 얘기를 상처를 남긴 그렇습니다. 상처를 스스로한테 남긴 상처를 거죠. 남긴 네. 거고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을 하지는 못할 망정 네. 어떻게 보면 비수를 꽂는 말들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약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어떤 사회복지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0살 때 소아마비세요. 여기 다리가 한쪽이 거기서 네. 목발 같아 지금도 짚고 다니시는데 10살 때 계단을 오르고 있었대요. 학교 책가방을 메고 신발 가방을 메고 네. 친구 앞에 들고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역을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뒤에서 누군가 오더니 신발 가방을 탁 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신 분이 보니까 이제 여성분이신 거예요. 아이고. 여성분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우 불쌍해 우리 애기 불쌍하다. 언니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와 이러면서 간대요. 자,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아이가 힘들게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민망하니까 탁 쳐서 올라가면서 도와주는 네, 마음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자신한테 너무 상처가 됐대요. 자기한테도 결정권이 있다.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거예요. 네. 내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탁 떼가면서 불쌍하다고 하는 말이 네. 자신의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됐대요. 자신의 약점이 정말 이렇게 상처가 되고 흉터가 되는 그 순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 사실은 누군가한테 고통을 주고 상처받은 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누군가 상처를 많이 주는 하는 말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없애는 어떤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투. 그렇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투 이야기해 네, 주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아이 아빠시니까 네, 네, 네. 더 이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시청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자녀와의 대화에 애를 먹는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관련된 책도 좀 네, 네, 쓰셨잖아요. 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쭙니다. 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말투가 독이 되고 어떤 말투가 약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우리 네. 자녀를 5시간 넘었어요. 짧게. 빨리 하겠네요. 네네네. 자녀분들 아니 뭐 네. 보실 분은 보시고 괜찮죠. 안 보실 바쁘신 분은 분들은 가시면 예,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꼭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독이 되는 말투가 있고요, 네. 약이 되는 말투가 있는데요. 독이 되는 말투는 내 아이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말투가 독이 되는 말투고요. 그럼 약이 되는 말투가 있어요. 좋은 말입니다. 내 아이는 내일 죽을 것이다 생각하는 말투가 좋은 말투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쾌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스토아과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네.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아이들 안고 이렇게 어렸을 때 안고 이렇게 있을 때 내 아이는 내일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를 대하는 말이나 행동이 틀려진다. 저 그 말에 동감합니다. 물론 불길한 말이야. 어디 재수 없어 이런 말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아이가 내일 죽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아이를 대하고 말을 하는 순간 내 아이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물 있잖아요. 이런 책상 같은 거는 사용의 대상이래요. 사용. 그래서 사용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상을 살 때는 문제가 있는데 단점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단점을 보면 됩니다. 없어야 되니까 하지만 단점. 사람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랑의 대상한테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가가지고 너 숙제했니? 뭐 했니? 뭐 왜 얼굴 안 씻었니? 이렇게 단점만 찾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는 내 아이가 내일 죽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장점과 좋아하는 점, 기뻐하는 점들 찾아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모든 말투는 잘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비장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반대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내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 순간이 이 아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마음인 거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예전에 어떤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사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아이를 잃고 난 후에야 내 아이를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전까지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예요. 아이가 세상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아이 유품들을 보고 아이 책장을 보고 아이가 써놓은 걸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이 아이가 얼마나 괜찮고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 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금방 크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일 정말 내 아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숙연해지면서 이 진짜 다짐을 하게 되네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겠다.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께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신 작가님이시니까 본인의 말투 중에서 뭐 계속 지금 고치고 싶은 거 많다고 하셨고 다짐한다고 하셨는데 요건 꼭 고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시면 제가 고치고 싶은 말투가 있습니다. 뭐 조직에서도 그렇고 고객하고 상대하면서도 고치고 싶은 말투 아직도 많이 있으면 너무 많아요. 조금씩 고칠 건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제가 고치고 싶은 말투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말투, 대하는 말투를 갖다 고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하는 말투를 고치고 싶어요. 정말 나쁜 아빠거든요. 말 진짜 잘못하고 정말 함부로 하는 말투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그래도 최근 한 두세 번 쓰면서 조금 요즘 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조심할 건데요. 이제 진짜 어려운 게 저 아내와의 말투를 좀 고치고 싶습니다. 아내 지금 보고 있을 텐데요.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고 있을 텐데. 계시겠죠, 당연히. 그거 좀 고치고 싶습니다. 진짜 고쳐야 되는데. 보시면서 카메라 안 하겠습니다. 그거 조금 나중에 꼭 고칠 테니까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투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저희가 답변 드리겠다고 했는데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몇 개 빼놨어요. 2개 정도. 2개 다 할까요? 아니면 뭐 시간상 하나 끊을까요? 하나 정도만 하시죠. 뭐. 하나만 할까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작가님의 사인을 직접 이제 책을 받으실 분. 요분하죠. 4월님. 아까 이제 예비신랑 이야기 나온 김에 남편과의 대화에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부정적인 답변이 앞서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좋은 마음으로 대화하려다가도 난 싫은데 하면 대화의 맥이 툭 끊겨버립니다. 남편 이야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리액션 하는 사람들, 뭐 남편뿐이겠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남편님 또 매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4월님이 저 혹시 제 와이프 아닌가요? 이렇게 하세요? 난 싫은데, 난 별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전화를 하다가 끊었어요. 남기신 것 같은데. 그때 문자 메시지 저한테 띡 보내온 거예요. 와이프가. 뭐야? 그랬더니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를 적어놓고 친절하신 범준 씨 친절한 말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 문자 답변에
시끄럽다고 했거든요. 어머. 그랬더니 동사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우. 고쳐야죠. 네, 진짜 네. 고쳐야 되는 행동이고 말이고요. 말투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 남편이 알아서 고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 당신의 말투는 참 밥맛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네. 얘기를 해주면은 잔소리나 뭐 그렇습니다. 이게 잔소리야. 지적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부정적인 액션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일단 그 남성분들한테 먼저 좀 잘 다가가 주세요. 왜냐면 남성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쭈쭈. 우쭈쭈 하지만 네. 사실 남성분을 좀 더 인정을 해주시고요.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과정에서 네. 그 과정에서 아 그런데 내가 이러면은 조금 한번 좀 좋은 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자주 해주시면요. 네. 글쎄요, 뭐 당장 그걸 얘기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자신도 변화하려는 노력을 남편분도 하지 않을까. 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은 참 그 많이 이야기 걸리는 듣는지. 이야기죠. 네. 아니면 아까 그 스님 이야기처럼 네, 전기 충격이요? 전기 충격이 지지직 지지는 거를 한번 네 너무 공식적인 얘기 아닙니다. 저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농담으로 네, 하는 네. 거였고요. 네. 진짜로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시겠어요? 설마 남편한테 네. 아, 사랑하니까 같이 사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투와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중계는 이제 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그러네요. 같고요. 시간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김범준 작가님께서 독자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짤막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한마디 말씀만 드릴게요. 네. 대화, 뭐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대화라는 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내 것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많이 막 전달해 주는 거, 이게 말 잘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 있잖아요, 감정을 잘 끌어내는 사람이 정말 말투의 달인이에요, 달인. 이건 감정을 끌어내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진짜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뭔가 대화가 안 되고 말투가 힘들고 커뮤니케이션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네. 내 것을 자꾸만 이렇게 남한테 강요하기보다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갖다가 끌어내는 연습을 네. 조금씩 하루에 좀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 해보면 네. 어떨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말투의 달인이 될 수 있는 비결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울림을 주는 부분도 있었고, 뭐 사용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런 네, 네. 부분들은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매주 하면 안 될까요? 카이님이 매주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예,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